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치과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충치가 됐든 치아가 파절이 됐든 이제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치아 조그만한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뭐 레진 치료를 한다거나 인레이 치료를 한다든가 크라운 치료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과연 이 재료들이 평생 쓸 수 있을까요? 절대 평생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를 언제 교체를 해야 될까요? 뭐 평균 수명이 뭐 7, 8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평균 수명을 썼으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될까요? 참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데 이게 평균 수명이 됐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고 치과사 입장에서는 평균 수명 오래되긴 했는데 환자분은 안 아파하시는데 치과사가 보기엔 안 좋은 소견이 있으면 이거를 환자분한테 뜯어가지고 뭔가 재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과잉진료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환자와 또 의사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과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환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시기에 언제 교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고 변색된 보철물을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뭐 이 보철에는 상당히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보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크라운이 있을 거고 브릿지도 있겠죠. 이런 보철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충치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레진, 인레이 중에서도 뭐 골드, 세라믹 아니면 레진 인레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치아를 치료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는 어떤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언제 교체하느냐 교체 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치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썩었죠. 충치가 굉장히 많아서 치아를 살리고 싶지만 요건 아마 살리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 치아처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도 가급적이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구강 내 상태에 대해서 검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께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에게 위험 요소니까 좀 그런 부분을 저희랑 한번 잘 관리를 해 나가시죠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치아는 너무 많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환자가 이른 나이에 임플란트를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어쩔 수 없지 하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가지 않을까 다른 치아들은 임플란트를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로 갔지만 다른 옆에 있는 치아들은 임플란트를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거를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 뒤에 치아는 통증이 하나도 없대요. 통증도 없고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 증상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는 보철물을 뜯어보자고 했어요. 교체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근거는 일단은 이쪽에 이제 사이 충치가 있었고 충치가 살짝은 있었고 이게 과거에 뭐 레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레진 인레이일 수도 있는데 뭐 레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재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랑 접착을 하는 건데 이제 접착된 접착 계면 사이에 틈을 봐야 돼요. 이게 치아랑 재료 사이에 틈이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수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접착을 제대로 원칙적인 접착을 했다 그러면 이 틈이 잘 안 생기고 치아랑 합체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따로 도는 느낌이 있고 이쪽 부분에 보면 약간 치아가 멍든 것처럼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퍼렇게 뭔가가 까만 게 투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없지만 이 아래쪽에 충치가 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을 설득해가지고 뒤에 거를 갖다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철물을 뜯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충치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런 게 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래서 이제 충치를 일단은 제거를 다 했는데 충치 제거를 하고 이제 원래 치료 계획은 이 부분을 갖다가 충치 제거하고 뭐 세라믹 인레이로 이렇게 다시 부분적으로 하는 세라믹 인레이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작게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충치를 다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쪽 부분에 치아들이 남아있는 게 너무 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레이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이런 데가 깨져나갈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일단 신경 노출은 없으니까, 신경 노출이 없을 때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레진 코어로 잘 빌드업을 해줘서 치아 모양을 만들어주고, 대신에 신경치료는 안 하더라도 크라운으로 가시는 게 오래 쓰시는 길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충치가 보시다시피 많이 깊기 때문에 환자분이 크라운 하시고 난 다음에 씹을 때 아픈 증상이 발생이 되거나 찬거 뜨거운 온도 변화에 불편감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라운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크라운을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뭐 환자분이 증상 없어서 뿌리 끝에 뭐 엑스레이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앞에 거는 또 임플란트로 잘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됐던 거를 잘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불편하다고 오신 거죠. 씹을 때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관을 4개 찾아가지고 신경치료를 잘 해드렸고 한 달 정도 쓰시다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신경치료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신경치료하고 다시 크라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바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했으면 되지, 크라운으로 왜 했다가 아프니까 그때 가서 신경치료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저희 병원이 신경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병원이 맞지만 신경치료라는 게 안 할수록 환자 입장에서 치아에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경치료를 이렇게 완료를 해드렸고 이제 치료 후에 4년 후까지도 저희 병원에 이제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왜? 다른 치아가 임플란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임플란트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이거는 신경치료 크라운으로 갔지만 다른 치아가 임플란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모드로 갔기 때문에 환자는 정기 체크업으로 꾸준히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4년 후까지도 임플란트 잘 쓰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신경치료한 것도 잘 쓰고 계시는데 다른 치아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치아는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료를 언제 어떤 시기에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했을 것 같은데, 제가 대략적으로 치과 치료 재료들을 한번 써봤어요. 어렸을 때 충치가 좀 있으면 뭐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이제 보험이 되는 그런 재료로 충치 치료를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충치 범위가 좁을 때는 이제 레진으로 수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크면 이제 뭐 인레이, 또 인레이보다 조금 더 크면은 온레이 정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안에도 뭐 세라믹 인레이가 있을 수 있고 레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크면 이제 치아를 감싸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철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크라운 치료가 있는데 뭐 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르코니아로 하느냐 올세라믹으로 하느냐, 여기 인레이에도 골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재료를 총망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도 있고. 이 재료들을 평생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수명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 논문에는 평균 수명이 7년, 8년, 뭐 10년 이렇게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마나 쓰나요? 라고 하면 논문을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뭐 7, 8년 아니면 10년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7, 8년이 되고 10년이 됐다 그래서 꼭 무조건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그 부분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치가 안 생겼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아니면 변색이 안 생겼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틈새가 없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도 있지만 이 증상이 나타나 버리면 이제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간 치료를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이 되기 전에 평균 수명 이상을 쓰셨다고 하시면 안 좋은 소견이 있는 거를 보셔야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변색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치근단 염증이 있을 수도 있겠고, 틈새가 있을 수도 있겠고,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안 아프더라도 치과의사가 이 부분은 좀 안 좋으니까 내면에서부터 뭔가 썩고 있거나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거를 바탕으로 엑스레이 소견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치과 의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도 뭔가 안 좋은 소견이 보이고 치과의사의 임상 소견으로도 뭔가 안 좋은 소견이 있다고 하면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반드시 하셔라.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서 치료를 하면 낭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료할 거냐, 언제 교체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